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고놈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노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고정시간의 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삼성 SDI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정시간의 수당이 뭐냐 이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과는 무관하게 그냥 매월 고정적으로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대가인 가산수당이죠. 이 가산수당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항목, 이거를 고정시간의 수당이다 이렇게 많이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시간의 수당이 들어가 있는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삼성 SDI 판결의 결론이 뭐냐. 네. 월급제인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급제인 생산직 근로자의 고정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같은 고정시간의 수당인데 하나는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이 아니네? 네, 맞습니다. 결국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시간의 수당의 실질이 통상임금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임금이 뭐냐 이거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는 임금, 네, 이거를 저희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보면은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이 있냐, 이게 많이 쟁점이 되는데, 이 고정시간의 수당이라는 거는 그 특성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데에는 거의 의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고정시간의 수당의 통상임금성에서는 요 소정근로의 대가성, 이게 바로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통상임금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 고정시간의 수당의 통상임금성은 쟁점은 간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냐 이게 문제겠죠. 그러면 또 소정근로가 뭐냐 이걸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소정근로라는 거는 법정근로시간 아시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데 보통 여기서는 1주 40시간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정근로라는 거는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가 미리 일하기로 정하시고 그냥 매일 얼마를 일할 거냐 이렇게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이게 바로 소정근로 시간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통상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이걸 꽉 채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하면은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다. 그리고 이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가 소정근로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보통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고정시간의 수당을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를 보면은 고정시간의 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즉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죠. 명칭 자체만. 그러면 통상임금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상임금성을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상임금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시간의 수당의 통상임금성 쟁점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명칭만 보면은 소정근로 1주 40시간의 대가가 아니지만 그 명칭 여하를 불문을 하고 실제로 1주 40시간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통상임금성이 인정이 된다. 명칭과 똑같이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의 대가다라고 하면은 통상임금성이 부정이 된다. 이게 바로 고정시간의 수당의 통상임금성 쟁점이다. 이렇게 간략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SDI 판결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월급제인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성을 부정을 했고요. 시급제인 생산직 근로자의 고정시간의 수당의 통상임금성은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관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된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시간의 수당의 실질을 보면은
이 명칭, 고정시간의 수당이 들어온 그 당시에도 애초에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의 대가의 명목으로 들어왔고, 실제로도 초과근로가 있더라도 이 항목이 있다 보니까 추가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이 이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초과근로의 대가네, 그러니까 그 실질도 명칭과 똑같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시급제인 생산직 근로자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들어올 당시에는 시간의 수당이 아니었어요. 자기개발비라는 명칭으로 들었습니다. 자기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상임금이라고,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을 거쳐가지고 명칭이 고정시간의 수당으로 명칭만 변경이 됐고요. 이 명칭 변경 여하를 불문을 하고 실제 연장야간 휴일근로가 발생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그 근로의 대가를 다시 지급을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명칭이 고정시간의 수당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일주 40시간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결국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고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냐 아니면은 초과근로의 대가냐,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삼성 SDI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고정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만약에 인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정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이다 라고 하면은 이 고정시간의 수당까지 통상임금 항목에 다시 잡아 넣어서 통상시급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기본급, 고정시간의 수당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나누기 209 해가지고 통상시급을 구하죠. 하지만 이 고정시간의 수당도 통상임금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급과 고정시간의 수당을 더해가지고 209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연장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을 하고 연차 미사용수당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 대법원 판례 추세를 보면은 실질을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이라는 그 형식적 지표를 많이 중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즘 판례 추세는 이게 그냥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냐, 이거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통상임금성의 문제는 끝이 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다 라고 하면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